안녕하세요 여러분, 타이즈 어학연구소의 차은아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40번을 같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번 분석 강의에서는요 40번까지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뒷문제들은 시험에 잘 출제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번 강의가 이번 모의고사 강의에서의 마지막 강의가 되기 때문에 우리 특별히 더 열심히 하자는 마음 갖고 글의 소재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0번 글의 소재는요, 동물들의 공평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개들에게 보상실험이라는 것을 실행을 했는데, 그 결과 동물들도 공평성에 대한 개념 또는 불평등을 증오하는 개념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내용에 대해서 말하는 글이었습니다. 자, 요 글 지금 별표 몇 개죠? 5개입니다. 자, 그만큼이나 중요하고 시험에 잘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특별히 더욱더 이해 열심히 하자라는 마음을 갖고 첫 문장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Do animals have a sense of fairness? 자, 동물들도 공평에 대한 개념이 있을까요? 자, 공평에 대한 개념이라는 어휘로서 a sense of fairness가 쓰였다는 거 체크해 두도록 하시고, 특별히 공평이라는 의미로서 fairness가 쓰였다는 점 유의하도록 하세요. Researchers decided to test this. 연구자들은 이것을 실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By paying dogs for giving their paw. 강아지들로 하여금 발을 내미는 것에 대해서 보상을 함으로써 이것을 실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자, pay라는 동사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들 지불하다라는 뜻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보상을 하다라는 뜻으로 쓰였다는 점 해석할 때 주의하도록 하시고요. 자,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Dogs were asked repeatedly to give their paw. 강아지들은 반복적으로 그들의 발을 내밀도록 요청을 받았습니다. 자, were asked 비동사 pp 투부정사가 쓰였는데요. 이렇게 우리 오형식에서 ask, a, to 동사 원형이 오죠. 목적어로 하여금 목적 보호하도록 요청하다라는 형태로 오형식에서 이렇게 쓰이게 되는데요. 이것이 수동태로 바뀌게 되면은 be asked 투부정사가 됩니다. 그리고 요 a가 앞자리에 와서 주어 자리에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be asked 투부정사, 수동태로 바뀌더라도 투부정사는 여전히 살아있어야 한다는 점을 체크해 두도록 하시고요. 자, 지금 이 수동태랑 투부정사 사이에서 부사가 들어가서 앞에 있는 동사에 대해서 수식을 해주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강아지는 반복적으로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말을 내밀도록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Researchers measured how fast and how many times dogs would give their paw if they were not rewarded. 연구자들은 측정을 하였습니다. 얼마나 빨리 또 얼마나 많이 강아지들이 그들의 발을 내밀지를, 만약에 그들이 제대로 보상받지 않았을 때 얼마나 빨리 또 얼마나 많이 발을 내미는지를 측정을 하였습니다. 자, 보시면 how로 시작하는 의문사절이 measure, 측정하다라는 동사에 대해서 목적어로서 쓰였습니다. 자, 이러한 의문사절이 나오면 우리 항상 어순의 주의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기억나시나요? 의, 주, 동, 의문사, 주어, 동사 순서로 와야 한다라고 여러분 강조를 했었죠? 자, 보시면 how fast and how many times가 의문사로서 쓰이고, 그 다음에 dogs 주어, would give 동사, their paw 목적어로서 의, 주, 동 순서대로 어순이 위치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순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Once this baseline level of paw giving was established, 자, 이러한 발을 내미는 것에 대한 기준치가 설정이 되고 나서 the researchers had two dogs sit next to each other. 그 연구자들은요, 강아지 두 마리들로 하여금 서로서로 옆에 앉도록 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주목해 줘야 될 것은 had라는 동사인데, had라는 동사의 원형이 뭐죠? have이죠. 그리고 have의 의미가 뭔가요? 시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형식에서 쓰일 때는 그렇게 무엇을 시키다라는 뜻으로 쓰이는데, 무엇을 시키다, 사역동사로 쓰일 때 목적어와 목적 보호가 이렇게 뒤따라 나올 때 목적 보호 자리에 능동일 경우에는 동사 원형, 수동일 경우에는 pp를 씁니다. 자, 그런데 능동일 때에도 진행 또는 지속의 의미를 강조하고 싶다면 동사에 ing도 올 수 있다는 점까지 함께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여기서는 특별히 그러한 의미를 강조하고 싶은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동사 원형이 왔습니다. 그래서 had two dogs sit, 여기 sit 자리에 동사 원형이 온다라는 점을 체크해 주시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고요. 자, 더불어서 우리 once라는 것에 대해서 의미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once는요, 부사로 쓰이는 경우가 있고요, 접속사로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부사로 쓰이는 경우에는 한 번이라는 뜻이 있고요, 또 이전에 라는 뜻이 있고요, 그리고 언젠가 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접속사로 쓰이는 경우에는요, 일단 뭐뭐 하고 나면, 또 뭐뭐 하자마자 라는 뜻이 있어요. 자, 여기서 쌤은 첫 번째로 해석을 해서 일단
발을 내미는 것에 대한 기준치가 설립이 되고 나면은 이렇게 연구자들은요, 두 강아지들로 하여금 서로서로 옆에 앉도록 만들었고요. And asked each dog in turn to give a paw. 그리고 각각의 강아지들한테 차례로 발을 내밀으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아까 봐왔던 O형식 ask 동사가 O형식에서 쓰였을 때 ask 목적어 투부정사 순서로 온다라는 거, 그게 바로 여기에 쓰였습니다. 그래서 ask 동사로 쓰이고요. 동사로 목적어로 each dog이 쓰인 다음에 목적 보호로서 to give의 형태로 왔다라는 거 확인되시죠? 자, 보시면은 have와 같은 경우에는 목적 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이 왔고요. ask는 목적 보호 자리에 투동사가 왔다는 거 체크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특별히 have에 대해서 사역동사로 무엇 시키다라는 뜻이 있죠. ask도 사실상 비슷한 의미인 무엇을 요청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상 접근하면 헷갈릴 수도 있기 때문에 have는 목적 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 ask는 목적 보호 자리에 to 동사 원형이 온다라는 거 구분지어서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다음 문장 볼게요. Then, 그러고 나서 one of the dogs was given a better reward than the other. 개들 중에 한 마리는 다른 한 마리보다도 더 좋은 보상을 받았습니다. 자, was given 하면은 받았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received로 바꿔 쓸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 received와 같은 경우 무엇을 받다라는 뜻으로 쓰이는데 이제 이 친구는 절대로 수동태로 바뀌어서 쓰일 수는 없습니다. 즉, was received와 같은 형태는 안 돼요. 그래서 received를 수동태의 형태로 굳이 표현을 하고 싶다면 반드시 이렇게 be given의 형태로 바꿔줘야 한다는 점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내신 시험에서 was given 대신에 received가 왔다라고 해도 당황하지 않도록 하세요. 자, 그래서 강아지들 중에 한 마리는 was given a better reward, 더 좋은 보상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체크해줘야 될 것은 바로 수일치입니다. 보시면은 A of B 수일치가 맞죠. A of B에서 A 자리에 원이라는 명사가 올 경우에는 수일치를 A에 시켜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원이라는 단수에 맞추어서 동사도 단수 동사가 맞다라는 거 체크할 수 있으시죠? 다음 보겠습니다. The other과 같은 경우에요. another로 바꾸어 쓸 수 없다라는 점이 시험 출제 포인트가 될 수 있겠는데 the other과 another의 차이는요. 바로 옆에 정리를 해드렸는데 the other은 수가 정해진 범위 내에서 나머지 하나, another은 수가 정해진 범위 없이 막연한 또 다른 하나를 의미합니다. 즉 the other과 같은 경우에는 수가 정해진 이 경우와 같은 경우 강아지가 두 마리로 딱 수가 정해져 있죠. 강아지 두 마리가 있고 한 마리에 대해서 좀 더 보상을 많이 준 다음에 나머지 남은 그 한 마리에 대해서는 덜 보상을 주었다는 내용이 나옴으로써 주어진 범위 내에서의 강아지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the other이 나온 게 맞는데요. 만약에 범위 없이 그냥 강아지가 엄청 여러 마리가 있었고 그 여러 마리 중에서 한 마리한테는 보상을 많이 주고 그리고 또 다른 어떤 한 마리에 대해서는 보상을 안 주었습니다 라는 내용이 된다면 another이 와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문법적인 의미 때문에 another이 와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해석적인 의미로 접근을 했을 때 두 마리 중에서 나머지 한 마리라는 의미로 쓰였기 때문에 the other이 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의미의 차이 정확하게 구분을 해두시는 게 좋겠고요. 이 자리는 절대 another을 대체하면 안 된다는 점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다음 문장 볼게요. In response, 자, 이에 대한 응답으로서 the dog that was being paid less for the same work, 자, 동일한 작업에 대해서 덜 보상을 받은 강아지는 began giving its paw more reluctantly, 더 억지로 발을 내밀기 시작하게 되었고요. And stopped giving its paw sooner, 곧 그 발을 내밀기를 멈추었습니다. 자, 보시면은 began이라는 동사에 대해서 ing가 왔고요. 또 stop 다음에도 ing가 왔었죠. 차이가 있다면요. began 다음에는 동명사 대신에 to 부정사가 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의미가 같아요. 그런데 이 stop은 그 뒤에 동명사 대신에 to 부정사가 오는 경우에는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stop과 같은 경우에 giving이 오면요. 즉 동명사가 오게 되면 과거 지향적인 의미를 갖게 되어서 무엇 했던 것을 멈추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여기와 같은 경우에는 발을 내밀던 행위를 멈추었다라는 뜻이 되는데 만약에 to 부정사가 오게 되면은 뭔가를 하기 위하여 멈추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stopped giving이 to give로 바뀌게 된다면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발을 내밀기 위해서 멈추었습니다. 즉 이렇게 막 걷다가 멈추어서 발을 내밀려고 시도를 하고 있다는 걸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는 절대로 to 부정사가 바뀌어질 수 없다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뒤에 동명사가 오나 to 부정사가 오나 의미가 달라지는 동사들이 특별히 4개가 있습니다. 자, 그러한 것도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면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게 되잖아요. forget. 그러면은 나중에 시험을 보는데 이런 동사들이 나왔을 때 멈춰서
생각을 해보려고 막 열심히 해봐도 공부 안 해놓으니까 생각이 안 나겠죠. 그러면 내가 왜 그때 공부 안 해놨지? 이러면서 후회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네 단어는 특별히 잘 기억을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런 네 단어가 각각 투부정사가 오냐 또는 동명사가 오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아이들인데 어떻게 달라지냐면요. 투부정사는 기본적으로 미래지향, 동사 원형, 동사의 ing, 즉 동명사는 과거 지향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remember 다음에 투부정사가 오게 되면은 나중에 무엇을 해야 할 것을 기억하다, 동명사가 오면 뭐 했던 것을 기억하다. forget도 마찬가지. 투부정사가 올 경우는 나중에 뭐뭐 해야 할 것을 있다, 동명사가 오면 뭐뭐 했었던 것을 있다가 됩니다. 우리 아까 스탑은 어떻게 바뀌는지 같이 한번 문장을 통해서 해보았고요. regret과 같은 경우에는 투부정사가 오게 되면은 무엇을 하게 되어서 유감이다 라는 뜻이 되고요. 동명사가 오면은 뭐뭐 했던 것을 후회하다 라는 뜻이 됩니다. 자, 요거 세 단어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히 미래지향, 과거지향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됐는데 regret은 미래지향, 과거지향일 뿐만 아니라 동사 자체의 의미도 미래지향일 때에는 유감이다, 과거지향일 경우에는 후회하다라는 뜻으로 바뀌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를 해주시는 것이 필요한 단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네 단어 같은 경우에는 그 뒤에 투부정사가 오냐 동명사가 오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문장 안에서 동명사가 올 경우에 잘 쓰인 건지 투부정사가 올 경우에 잘 쓰인 건지 해석에 따라서 잘 체크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네 단어는 특별히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더불어서 지금 여기 강아지라는 명사에 대해서 그 뒤에 있는 관계대명사절에 수식을 해주고 있는 구조입니다. 자, 관계대명사절 안에서의 동사의 수일치는 항상 그 선임명사에 일치를 시키죠. 그래서 보시면은 강아지라는 단수 명사가 쓰였기 때문에 동사도 이렇게 단수 동사가 왔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은 was being paid로 해서 지금 수동태의 진행형이 쓰였는데 우리 수동태 어떻게 쓰나요? be, pp로 쓰죠. 이 be, pp의 진행형의 의미를 더하고 싶다면 be랑 pp 사이에 being을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문장에서처럼. 그래서 be being paid라는 표현 기억을 잘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음 문장 이제 보도록 할게요. This finding, 이 발견은 raises, 제기를 합니다. The very interesting possibility, 아주 흥미로운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That dogs may have a basic sense of fairness or, 자, 안 보이니까 잠깐 지우개를 지우고 다시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잠깐 지우고. 자, that dogs may have a basic sense of fairness or at least a hatred of inequality. 자, 보시면요. 앞에 있는 아주 흥미로운 가능성이라는 명사에 대해서 그 명사의 의미를 설명해주기 위해 동격의 접속사 대절이 들어왔는데요. 동격의 명사절 대절은요. 그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온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dogs, 주어. 자, 선생님 펜 색깔 살짝 바꿔서 할게요. dogs 하면은 주어, may have 동사, a basic sense of fairness 목적어라고 해서 주어, 동사, 목적어의 완전한 문장이 완성이 되었죠. 왜냐면 여기에 나온 이 대시 동격의 명사절 접속사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주어, 동사, 목적어는 완전한 절이 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or at least a hatred of inequality 또는 적어도 불평등에 대한 증오심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아주 흥미로운 가능성을 제기한다라는 것이죠. 자, 아까 쌤이 이 대세에 대해서 그 뒤에 완전한 절이 온다라는 것이 특징이다라는 걸 굳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대세대에서, 특별히 대세대에서 이렇게 명사 다음이 오는 경우 이 대시 관계대명사 대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관계대명사 대실 수도 있고요. 또는 여기 방금 우리가 읽었던 문장에서 쓰인 것처럼 동격의 접속사 대수로 쓰였을 수도 있습니다. 의미는 거의 비슷하게 해석이 되는데 차이가 있다면 관계대명사의 경우에는 이렇게 수식을 해주는 구조가 되고요. 동격의 경우에는 명사랑 that 이하의 내용이 완전히 동일한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수식을 해줄 때에는 관계대명사, 동일한 것에 대해서 굳이 설명을 해줄 때에는 동격의 접속사 대시다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수식을 해줄 때에는 그 뒤에 불완전한 줄이 오게 돼요.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동격의 의미로 설명을 해줄 때에는 접속사이기 때문에 그 뒤에 완전한 줄이 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의 이 that은 이러한 이유로 완전한 절이 왔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아까 바로 윗문장에서 봤었던 that은요. 앞에 있는 강아지에 대해서 수식을 해주고 있는 관계대명사절이기 때문에 그 뒤에 문장에서 주어가 빠진 동사부터 시작을 하는 불완전한 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같은 that이지만 불완전한 절이 온 이유, 완전한 절이 온 이유가 다르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he dog that was rewarded less than the other for the same act. 자, 여기서의 that도 마찬가지로 우리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을 해주는 관계대명사 that이죠. 관계대명사 that일 경우에는 불완전한 절이 온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that 다음에 주어가 없는 바로 was rewarded 형태의 동사가 따라오게 되는 거죠.
자, 강아지인데 어떤 강아지냐? 다른 한 마리의 강아지보다 같은 행위에 대해서 보상을 덜 받은 그런 강아지는 showed unwilling responses. 마지못해 하는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unwilling 하면은 마지못해 하는 이라는 뜻의 의미를 가졌다라는 거 체크해 두도록 하시고요. which suggests 이것은 암시합니다. The dogs may have a sense of equality. 강아지들이 동등에 대한 개념이 있다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자, 여기서 which라는 관계 대명사가 쓰였는데요. 이 관계 대명사는 앞에 있는 문장 전체를 수식어로 선행 명사로 갖고 있는 관계 대명사입니다. 앞에 있는 문장 전체를 갖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바로 앞에 이렇게 컴마가 붙어 있죠. 이렇게 컴마가 붙고 관계 대명사가 붙은 경우 우리가 서술적 용법의 관계 대명사다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컴마가 올 경우에는 절대 이 자리를 대체해 줄 수 없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대시 여기 오면 안 된다라는 점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강아지도 사람처럼 불평등에 대해서 증오하는 마음 또는 공평성을 바라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 문제와 같은 경우에 모의고사에서는 요약을 하는 문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마지막으로 읽었던 이 문장이 모의고사에 출제되었던 요약 문장이었죠. 자, 그런데 내신에서 만약에 변형이 되게 된다면은 이제 주제와 제목 문제로 출제가 될 수 있겠죠? 그렇다면은 여러분 이 문단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해 주시는 것이 중요한데, 여기서 필자가 이 문단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강아지들, 동물들에게도 공평성에 대한 개념 또는 불평등을 증오하는 개념이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들어간 보기를 문제가 나오면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또 이제 순서 문제나 또는 삽입 문제, 빈칸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먼저 순서 문제부터 보자면요. 지금 이 문단 전체의 구성이 첫 문장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의문을 제기를 합니다. 이렇게 동물들에게도 공평에 대한 개념이 있을까요? 라고 하면서 의문을 제기한 다음에 그 의문에 대해서 실험을 통해 답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의문이 먼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실험이 나오게 되고 마지막으로 실험에 대한 결과가 나오게 되죠. 의문, 실험에 대한 결과입니다. 이러한 순서도 기억해 두시면 나중에 순서 문제 푸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고요. 자, 더불어서 이제 우리가 방금 봤었던 삽입 문제 같은 경우에 비슷한 내용이 반복이 되어집니다. 가령 첫 번째 문장에서 공평에 대한 개념이 있을까요? 라고 먼저 이렇게 질문을 던진 다음에 마지막 문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러한 어떤 발견은 제기합니다. 강아지들이 공평에 대한 개념이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흥미로운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라고 하면서 윗문장에서 처음에 언급되었던 의문에 대한 답을 마지막 문장을 통해 하고 있죠. 그렇다면은 두 부분, 여기 이 문장 또는 맨 위에 있는 sense of fairness라는 부분들 중에 하나를 빈칸으로 뚫어놓고 이 부분에 무엇이 들어갈지를 추론하라 라고 하는 빈칸 추론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주의하셔서 읽도록 하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출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어법 어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어법 어휘 문제 같은 경우는 위에서부터 우리 체크한 거 다시 한번 잠깐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보시면요. fairness, 공평이라는 단어 우리 체크해두자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ask A 투부정사라는 오형식이 이렇게 수동태로 바뀌게 되는 경우에도 이 asked to 동사원형의 형태로 쓰인다는 거 체크해두자 라고 했었고요. 자, 다음으로 의문문이 들어간 의문사에서는 이렇게 어순에 주의하자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마지막은 아닙니다. 좀 더 봅시다. 그리고 자, 보시면요. have라는 사역동사에 대해서 목적 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이 쓰이지만 ask는 요청하다라는 뜻을 가진 일반 오형식 동사로 분류가 되어서 목적 보호 자리에 to 동사 원형이 온다라는 거 구분지어서 이해를 하시도록 하고요. 자, A 오브 B의 수일치 다시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the other과 another의 의미 차이 이해를 하도록 하시고요. 자, 같이 똑같게 생긴 대실지라도 품사가 다르다라는 점, 형용사절, 관계 대명사로 쓰일 경우에는 그 뒤에 불완전한 절이 오게 되고 명사절로서 동격의 명사절로 쓰일 경우에는 그 뒤에 완전한 절이 오게 된다는 거 구분을 지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다음으로 자, inequality, 불평등이라는 단어, 또 hatred, 증오심, 그리고 unwilling, 마지못해 하는 이라는 단어까지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이제 동물들에게도 공평성에 대한 개념 또는 불평등을 증오하는 개념이 있다라는 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40번에 대한 분석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강의들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서 그냥 바로 책 덮지 마시고요. 반드시 복습 좀 하고 내 걸로 만든 다음에 변형 문제도 풀어보시고 해석도 해보면서 열심히 공부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그렇게 하면 이번 중간고사 걱정 없겠죠? 그러면 다음 모의고사에서 또 뵙도록 할게요.